안녕하십니까, 박옥승입니다. 오늘은 해부학 2장 세포 및 조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포막과 세포질, 핵, 세포 분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이 뒷부분에는 이제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운대 부인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박옥승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지난 시간 녹음했는 건 이놈이 없으니까 좀 소리가 조금 작아서 그냥 이어폰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해보면 해부학이 뭐냐? 그럼 몸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생물학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뭐 화학 단계, 세포 단계, 조직 단계, 그리고 기관 계통 해서 생명체가 돼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했죠. 해부학적 자세. 아, 아들아, 이리 오라. 애인 이리 오세요 하듯이 이것만 기억하면 된댔죠. 똑바로 서서 팔을 붙이고 다리도 붙이고 손바닥이 앞으로 돼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여기서 설명하면 중심선에 가까운 건 메디안, 라테랄, 그다음 프록시말, 디스탈 뭐 이런 거 있었죠. 슈페리어, 인페리어. 그리고 앞쪽은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각종 검사에서 어떻게 잘랐을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위, 아래, 그 트랜스버스 뷰죠. 엑시알 뷰. 그다음에 호라이존탈 뷰.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렇게 본 게 앞뒤로 잘랐죠. 앞뒤로. 이거는 생선포 뜨듯이 코로날 뷰다. 이런 얘기고. 좌우로 잘랐죠. 킹스맨에서 좌우로 잘랐는 거는 이거는 사지탈 뷰다. 롱지튜디널 뷰다. 그림을 보고 어떻게 잘랐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얘기죠. 각 부위별로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D 시간에 다음 3장 나가면 뼈대, 근육, 신경 이렇게 나가면서 또 다루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할 내용은 이제 세포 및 조직인데 이게 세포는 사실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장. 그러면 기본 조직이라고 하는 이 세포 다음에 있는 단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세포끼리 모여 있는 걸 조직이라고 한다면 뭐 단일 공장과 산업단지 뭐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이야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해놓고 슬라이드 한번 쫙 보면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포의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면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인 단위다. 구조적인 단위다. 그래서 또한 생명 현상을 이용하는 기능적 단위다. 뭘 해부학의 정의에서 구조에다가 단위 하나 붙이고 기능에다 단위 하나 붙인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능들은 뭐 덮기, 이음, 뭐 저장, 이동, 연결, 방어, 소통, 복제 이런 거는 문제 내면 안 되죠. 웬만한 일들은 세포 단위에서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세포에 대해서 공부하는지를 생각하자. 이건 3장부터 하는 얘기인데 3장 가면은 실제로 이제 뼈대 파트거든요. 그때는 뼈 세포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근육 파트에 가면 근육세포에 대해서 하는 거고 신경 가면 신경세포 뭐 내분비 파트 가면 내분비 세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부하면서 이걸 많이 잊어먹어요. 이게 뭐 각 세포마다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뼈대 근육, 뭐 신경, 그다음에 이것도 신경, 난자, 정자, 지방세포 뭐 다 다르다 보니까 한참 공부하다 보면 내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어떤 공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그림도 본 겁니다. 자, 공장 얘기 한번 쭉 하고 슬라이드 볼게요. 자, 세포 구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포를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라 치자. 자, 그 다음에 그 공장 안에 뭐가 있어요? 공장은 역시 공장벽이 있죠. 어떤 공간에 공장벽, 공장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각 장치들이 있겠죠. 뭐 만들고 재료를 갖고 와서 그 공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거를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제어센터가 있겠죠. 제어실 정도. 이 제어실에는 그 제품의 설계 도면이 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뭐 벌써 다 끝난 겁니다. 자, 보시면 핵이라고 하면 제어실이죠. 공장 안에 있는 통제실. 그 주변에 설계도가 그 안에 설계도가 있고 그 주변으로 뭐가 있느냐면 SER 붙어 있어요. 통제실 바로 옆에 SER. 여기는 사실 바로 옆에는 RER입니다. 주변에 RER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SER 있거든요. 그래서 러프 ER이라고 해서 이 안에는 리보솜이 있어서 이 통제실에서 주는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SER, 스무스니까 요 리보솜이 없는 ER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방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 단계 누가 있느냐 하면 골지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탄수화물을 만든다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 단백질에다가 당을 붙인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조작을 해요. 그래서 솔팅, 뭐 패킹, 뭐 여러 가지 이런 역할들. 그래서 모아주고 분리해주고 이런 거를 골지체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창고 역할을 했던 골지체가 이제 어느 쪽으로 뭔가 모아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에너지가 들게 돼 있죠. 에너지. 공장이 돌아가려면 방에서도 불이 있듯이 공장도 돌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에너지는 누가 만드느냐? 에너지는 ATP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사립체에서 ATP 발전소죠.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장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이거 보시면 용해 소체라고 라이소솜이 있죠. 뭘 생산하고 뭐 공정이 있다 보면 찌꺼기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쓰레기를 청소한 청소부 역할을 한다. 여기는 적지는 않았지만 페록시좀이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지방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일례로 이제 밑에 이런 거 비유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다 하고 뒤에 다시 이 박스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쉽죠. 그래서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데요. 아데노신 하나에 포스페이트가 3개 붙어 있는데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ADP가 되면서 P가 하나 떨어져 나오거든요. 요럴 때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3,000원이 12,000원 될 때 11,000원 쓴 것처럼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로 적어놓은 거니까 요 뒤쪽에 가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뜬구멍 소리 같지만 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품을 만들어내는 세포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공장 벽이 있고 이건 세포막이죠. 세포막 안에 각종 공구들, 각종 과정들이 있고 이렇게 제어하는 제어 센터가 있다. 이놈은 핵이다. 핵에서 어떤 설계도를 주면 먼저 RER이라고 러프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죠. 그 다음에 SER에서 지방도 만들어내고 골지 컴플렉스라고 하는 모임에서 분류하고 막 보내기도 하고 배송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다 통제하는 에너지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고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사립체에서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소자임 같은 거는 청소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 뒤에 그림 보시고 쭉 살펴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공장이 이렇게 돼 있죠. 벽도 있을 거고 벽 안에 들어가 보면 밑에 레일도 깔려 있어요. 이거 언급하겠지만 레일도 깔려 있고 공장 벽을 지지하는 각종 지지, 그다음에 문, 창문 뭐 이런 얘기 다 할 겁니다. 통제실도 안에 있고 통제실은 핵이죠, 그죠? 자, 먼저 세포의 구조는 세포막과 세포질과 핵으로 되어 있다. 간단하죠. 세포막은 뭐랬죠? 공장 벽, 세포질은 공장 내부, 핵은 통제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포입니다. 바로 옆에 세포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세포막 먼저 보면 이 공장의 벽은 이중 지질층, 그 다음에 단백질이 박혀 있는 형태다. 그리고 밖에 이게 무슨 공장인지 간판이 달려 있어요. 이걸 당지질, 당질층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세포막은 공장의 벽이다. 이 벽 보세요, 벽, 공장 벽. 이게 병장 이쪽 놈의 공장과 이쪽 공장의 벽이 붙어 있죠, 거의. 이렇게 공장 벽을 나타내 주는 거고, 요거 세포막도 사실은 뭐 공장 벽처럼 이렇게 돼 있다 이 얘기인데, 요거 이제 공장 벽만 자세히 보면.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고 영양소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특히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지방과 단백질도 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큰 역할은 세포 분열하면서 공장이 이제 증축을 하는 거죠. 1공장에서 2공장이 만들어진다. 이걸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 분열할 때 뭔 재료가 있어야 분열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포 공장 벽 세포막, 공장벽 이게 다시 또 다른 공장이 되려면 당연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어야 분해가 된다는 거죠.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의 재료가 되는데 뭐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다.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막지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막지질 안에는 뭐 인지질, 콜레스테롤, 당지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은 사실은 간판 모양으로 조그만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막은 벽이다. 공장의 벽인데 벽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장 벽입니다. 이게 이중 인지질층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당과 하나 붙어 있는 놈도 있다. 이걸 당지질이라고 하고 콜레스테롤이 중간중간에 박혀 있다. 이러면 이제 지질 파트에서는 끝나는 겁니다. 세포막이. 됐죠? 이중인지질 이거 공장 벽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렇게 벽이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당지질 밖에 간판이 달려 있죠. 나 뭐 만드는 데 공장이에요. 안쪽에 이제 콜레스테롤 하는 게 박혀 있는 이런 역할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지방, 단백질. 이 단백질이 뭐 내재 단백질, 표재 단백질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막 단백질은 실제로 공장 벽에 문과 창문이 된다. 통과해서 가잖아요. 그죠? 창문도 통과할 수 있고 이 다 물질 교환하고 연관돼 있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막 단백질이다. 그래서 내재성도 있고 표재성도 있는데 제가 찾은 다른 그림에 이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이 박혀 있어요. 보통 채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꼭 공장벽의 문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요런 것도 창문처럼 보이고 그 표재 단백질은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이 단백질에도 당도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간판 같은 거. 그래서 요런 놈들이 내재성 단백질이라 하는 거고 요런 것들이 표재성 단백질이 된다. 요건 박혀 있는 거네. 요런 것들이 표재성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뭐 보시면 막 단백질의 특수 기능 보면 뭐 오만 역할 다 하겠죠. 세포의 역할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운반체, 통로, 고정, 식별자 뭐 이런 역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질환으로 봤을 때 이 단백질, 막 단백질이라고 하는 세포막 공장 벽에 뭔가 문이 하나 막혀 있다. 그 병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염소 이온을 통과시켜야 되는 단백질, 그 문이 막혀 있다. 이래 되면은 안에 물이 많이 생겨갖고 실제 그 세포를 이루는 조직, 그 조직을 이루는 기관에 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특히 호흡기관, 뭐 이자관 같은데 점액을 증가시키는 그 질환이 낭포성 섬유종 이런 게 있어요.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결국은 세포 단위에 이 통과해주는 막 세포막 벽에 있는 문이 고장났다. 단백질이 고장났다. 그건 뭔가 활동이 잘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막 탄수화물, 무슨 당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붙어 있으면 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당 단백질, 당지질, 앞에 당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거는 전령의 특이한 막수용체 작용. 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뭐 하는 놈이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리학 쪽에 넘어가면 이 세포벽에서, 세포막에서 물질이 교환하는 데 있어서 돈을 들여서 교환하느냐, 아니면 에너지를 들지 않고 교환하느냐, 뭐 이런 걸로 좀 나눠 놓은 것도 있으니까 뭐 갖고 왔는 그림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수동은 돈은 들지 않고, 에너지 들지 않고 확산이나 뭐 이런 매개로도 할 수도 있고, 능동은 ATP라는 에너지가 꼭 필요를 하면서 지원차 가느냐, 두 개가 가느냐, 혹은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 하면서 소포 수용을 하느냐 뭐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이제 세포끼리가 연결돼 있죠. 공장끼리 연결돼 있는데 치밀이온부에서 타이트 정션, 갭 정션, 데스모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타이트 정션은 세포 둘레에 빽 돌아가면서 띠 형태로 이게 물질 형태를 막아주고 안정을 시켜주는 거고 갭 정션 같은 경우에는 통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물질이 공장 사이를 세포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뭐 나노테라피 질환이 있을 때 이런 처치법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착 반점이라고 하는 데스모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포끼리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피부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꽉 잡아주는 것들이 고온이나 자외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손상받게 되면 이거 피부 쪽에 문제가 생긴다. 뭐 이게 이제 데스모점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타이트 정션 되겠고 이렇게 띠처럼 쭉 돌아가고 요게 이제 데스모점이고 갭 정션은 이렇게 채널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약간 서론이 이제 긴 듯이 보이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지금은 공장 병 얘기만 했어요. 세포막 얘기. 아이고 시간 보니까 굉장히 바쁜데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많고 간단한 이거 세포질은 그냥 빨리빨리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세포막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공장 벽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문과 창문이 있다. 물질 교환이 이루어진다. 요 세포질은 공장 안에 내부 구조들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핵 통제실 얘기하는 거니까 좀 보시면 세포 질구물이라는 게 있죠. 엔도플라스밀 레티큘럼이라는 게 두 종류죠. RER, SER. 이게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습니다. RER은 리보솜이 있다. SER은 리보솜이 없다. 그림 보시면
통제실하고 가까운 곳에는 리보솜이 있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먼 쪽에는 리보솜이 없기 때문에 스무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 핵에 가까운 놈은 먼 쪽은 SER, 가까운 쪽은 RER. 가까운 쪽은 RER, 이건 조금 더 멀리 찍은 거니까 먼 쪽은 SER 된다는 거죠. 하는 일은 RER은 단백질, SER은 지방을 만든다. 리보솜은 요 RER에서 R자죠. 리보솜. 이거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고정되어 있는 놈도 있고 이게 돌아다니는 프리 리보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리보솜은 단백질 만든다. 자, 다음은 이제 골지 컴플렉스입니다. 골지 컴플렉스는 이거 이제 sorting, modification, packing 요거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만들어놨던 재료들을 모아주고 분류하고 수정하고 포장합니다. 그래서 베지컬이라고 해서 낭 형태를 갖고 막 배송을 시킨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C-스페이스하고 트랜스페이스라고 있는데 받아서 일로 준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골지 컴플렉스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골지 컴플렉스도 보통 보면 핵 D에 RER, SER 그 다음에 골지 컴플렉스가 있어요. 만들어놨던 거를 바로바로 배송 정리해갖고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지 컴플렉스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세포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이 핵과 사립체입니다. 사립체. 사립체는 발전소로 ATP를 생산하는 장기다. 그러니까 세포 내 소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세포. 정자도 세포라면 정자 꼬리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꽉 박혀 있습니다. 근육 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어요. 어떤 세포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립체의 변형, 미토콘드리아의 DNA 변형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암세포 내에 사립체를 조작해서 DNA 손상을 일으켜 암 치료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쉽게 얘기하면 핵을 쏠 거야, 핵 쏠 거야. 암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되죠.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돈줄을 끊어야 된다. 에너지를 못 쓰게 해야 된다. 13,000에서 12,000원, 1,000원치 돈을 못 쓰도록 통제하고 하면 암세포가 줄어든다. 내부에 들어있는 깊은 뜻은 들으시는 분들이 각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암 치료하는 것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라이소자임, 라이소라만 녹인다는 얘기죠. 청소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페록시좀 하는 놈은 지방 분해를 촉진한다. 뭐 이런 역할들 합니다. 그래서 로렌조 오일이라고 옛날에 영화가 유명한 게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막 단백질이 없을 때 뭘 과산화소체로 뭐를 중성지방을 과산화소체로 가야 지방이 분해돼서 나가죠. 근데 그걸 옮겨주는 단백질이 없어요. 막 단백질이 없으면 지방이 쌓이겠죠. 특히 중추신경에 쌓이고 뭐 부신에도 쌓이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질환입니다. 그래서 뭐 치료는 뭐 로렌조 오일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대사성 질환이든 뭐든지 이렇게 세포 생리를 잘 알고 있으면 세포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을 알고 있으면 다 풀어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선모하고 편모가 있는데요. 선모는 여러 가닥 이렇게 움직임을 준다는 거고 편모는 하나밖에 없죠. 정자가 움직이는 거 이렇습니다. 선모는 이렇게 돼 있고 편모는 정자다 이 얘기입니다. 운동에 관여하게 돼 있고 세포 골격은 공장에도 밑에 레일 깔려 있듯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미세소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 사이사이에 안에 내용물들이 박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또 이제 세포 포함물들이 세포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핵은 또 간단히 하겠습니다. 핵이 있는데 핵막과 핵소체 염색실이 있어요. 통제실이 있고 통제실 문이 있겠죠. 핵막. 핵소체는 통제실 진짜 센터. 그 다음에 염색실은 각종 그런 정보들 도면, 설계 도면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세포하고 똑같죠. 핵이 있고 핵막이 있고 요게 핵소체입니다. 그리고 염색질이 있고 염색질 뭉치가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 핵소체는 리보솜을 생산하고 염색질에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놈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한다. 요게 이제 염색질, 히스톤 단백질하고 묶여있는 염색질 얘기하는 거죠. RNA와 DNA 차이 한번 읽어보시고 사실 RNA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비드 바이러스 19 같은 경우도 RNA 타입의 바이러스죠. 그래서 굉장히 돌연 변이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잘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고
메신저 RNA, 트랜스버스 RNA, 리보조말 RNA 이렇게 세 가지 RNA 종류가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세포 분열인데요. 세포 분열을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유사 분열이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사익이라고 합니다. 사익인데 여기 G1기에서는 세포 물질 대사와 중심 소체 복제를 시작하게 되고 요 S기에서 DNA를 2배로 만들어 줍니다. 유전 정보를 2배로 만들고 G1기, G2기에서 이제 세포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갖고 이게 중심 소체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유사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죠. 그래서 결국은 사익이라는 준비 단계와 그다음에 유사분열이라는 요거를 거쳐서 공장이 2개로 이렇게 증폭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익이 G1에서 단백질 합성 성장 활동이 활발하고 S기에서는 DNA가 2배가 되고 G2기에서는 매우 짧은 시기고 요소와 단백질을 합성하게 된다. 이제 유사분열은 이것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아닌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죠. 전중후말. 전기는 이제 동원체라는 게 생기고 중기에서는 나열이 되고 후기에서는 분리가 돼 갖고 결국 종말기에서는 이제 세포가 2개로 쪼개지는 역할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기에 동원체가 나오고 중기에는 나열되죠. 후기에는 이제 서로 분리가 되고 말기에는 딸세포 2개가 바로 다시 생성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요 전주 후말 유사분열기, 사이기 이런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제일 마지막에 이제 캔서라고 하는데 캔서가 보시면 결국은 세포 분열 하는 거하고 없어지는 거하고 어포프토시스라고 하는데 병리에서 또 다루겠지만 2개가 되는 세포 분열, 없어지는 삼열과 균형이 돼야 이게 정상 조직으로 되는데 이게 계속 분열만 일어나고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암세포가 점점 빨리빨리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오플라즘이라고 해서 신생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과 수술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사립제 조작 같은 걸로 치료를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시간 배열이 조금 좀 빨리 하기도 했고 조금 할 말은 많고 이래서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요 첫 시간은 요걸로 마무리하고 둘째 시간에 이제 감수 분열 간단한 거 얘기하고 조직 파트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